자, 시사건건 오늘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드디어 페이스북이 나왔군요. 만든 암호화폐 리브라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 들썩해요 지금 또. 네. 저기 어떻게 아시죠? 저희 그 주제에 올렸나요? 어디? 네. 아, 그랬구나. 네. 이 리브라 제가 또 암호화폐 자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리브라라는 또 페이스북에서 만들었잖아요. 또 이 얘기를 또 우리가 그 농담으로 구글 코인 네. 뭐 이런 건 아닌데 페이스북 코인을 만들었어요. 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리브라가 요즘에 막 나오고 리브라 나오고 하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또 같이 막 들썩들썩 들썩해서 예. 지금 벌써 1,300만 원 예.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올라갔다가 며칠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네, 지금 또 막 왜 네. 나만 내가 타면 또 난리냐 이러면서 막 폭락했다가 올라가면 난리예요. 네. 그래서 진짜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페북코인 타냐 마냐라는 거에 궁금할 텐데 네. 페북코인은 탈 수 있는 이 게 아니죠. 리브라는 네. 기존 코인이랑 다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법정 화폐 담보 코인이라는 종류예요. 그러니까는 네. 가상 암호화폐가 아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존의 코인들이 가치가 너무 바뀌니까 이게 화폐 뭐 성능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핸드폰이 100코인이라고 하면 자고 일어나면 50코인이 돼 있고 또 자고 일어나면 200코인이 돼 있으면 이게 무슨 화폐냐라고 네.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공격한 지점이죠. 예. 그거를 이 사람들은 극복을 하기 위해서 화폐랑 연동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랑 연동시킨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화폐가 처음 나왔을 때 금본위제라는 게 있었던 것처럼 이 화폐는 이 스테이블 코인 이거는 달러 본위제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네. 넥슨 캐시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네. 이거에 결국은 이 리브라의 원조가 뭐냐면 싸이월드 도토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싸이월드에서 만드는 상품권이에요. 그렇죠. 상품권인데 그 상품권이 지금 만든 상품권 종이로 돼 있는 거고 이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쓴 상품권이에요. 그렇습니다. 괜히 이거 그래서 코인이 아닙니다. 네. 괜히 비트코인이랑 그것만 들썩이 같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요거 가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가 진짜 선도적인 게 많았던 게 싸이월드가 잘 돼서 싸이월드가 페북의 위치였다면 그렇죠. 지금 도토리 도토리가 세계 통용 화폐가 될 세계 통용 화폐가 될 수 그렇죠. 있겠죠. DTR. DTR. 야 인질 딱 잡았는데 야 2천만 도토리 내놔 2천만 도토리 내와. 이런 거 하라고. 전 세계가 통용되니까 IS에서 맨날 IS에서 도토리. 또- 아니에서 도토리. 그러고. 예. 그리고 이제 싸이월드에 올리는 거예요. 싸이월드 인질 잡고 있는 이모티콘을 계속 그리는 겁니다. 방에 네. 동굴레 그런 거죠. 그럴 수 있었는데 아쉽네. 그 페이스북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페이스북 이전에 소셜 네트워크라는 거대한 소셜 네트워크를 경험을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싸이월드라는 그 거대한 정말 저는 절대 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이게 어떻게 망할 수 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정을 가지고 가꾸는 그 도토리로 꾸민 그 자기 미니룸, 그렇죠. 그 사진첩, 이 자기 그 정보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페이스북 나오는데 바로 포기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싸이월드 망한 것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싸이월드 감성을 희화화하는 그런 문화. 싸이월드에 나는 눈물을 흘린다. 그걸 보면 에이 병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망한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모바일 대응이라고 생각해요. 모바일 모바일 대응. 대응. 모바일 대응 컸죠. 커요. 모바일 예. 대응을 너무 결국은 이 싸이월드도 그렇고 네이트온도 그렇고 이게 다 SK 쪽 네. 게 물건들이잖아요. SK컴퓨터인가? 네. 얘네들이 모바일 대응을 다 못한. 핸드폰 회사인데 모바일 대응을 못 해가지고. 그냥 왜냐면 그게 자기네들 그 모기업의 수익을 갉아먹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것도 있었다고 봐요. 그 은근히 페이스북 초창기에는 외국인 친구랑 연결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랑 알게 되면은 페이스북을 이제 친구를 맺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타임라인에 이제 외국인들이 막 뜨고 그리고 자기가 막 하면 글 쓰면은 거기 밑에 약간 외국인 친구가 이제 영어로도 좀 써주고 거기다 이제 영어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외국으로 간 친구들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좀 해주면서 원래 페북 처음 나왔을 때 해외 네. 학회 사람들이랑 명함 교환 대신에 페북 주소 교환했었죠 예전에.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면서 사람들이 근데 보통 보면 이게 다 그 하나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관리를 한다고 네. 해도 뭐 블로그 하는 사람 블로그만 하고 뭐 하는 사람 하나만 하고 하는데 페이스북만 또 쓰다 보니까 양적으로 관리하기가 좀 귀찮은 거죠. 싸이월드랑 페이스북을 둘 다 하기가. 네. 네. 게다가 또 그때 막 페이스북은 굉장히 핫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막 뜨기 시작을 하면서 젊은 감성이었죠 페이스북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싸 감성. 젊은이들이 싸이월드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커뮤니티들이 네, 이제 맞아요. 페이스북으로 옮겨가면서부터 네. 망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커뮤니티가 망한 게 그 전에 프리첼이라는 게 프리첼. 있어요. 프리첼. 프리첼은 뭐 유료화 한번 잘못해서 망한 네. 걸로. 프리첼은 유료화한다고 떠들었다가 싸이월드한테 다 뺏겼죠. 네. 네. 그리고 싸이월드는 자연스럽게 페이스북으로 순간 넘어가 뭐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은 이 커뮤니티 서비스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이렇게 잘 되는 것도 망할 수 있다는 걸 아는데 미국인들은 아직 잘 모를 것 같아요. 마이스페이스인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페이스북만큼 이렇게 폭발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지금 암호화폐 이야기로 잠깐 네. 제가 네. 싸이월드 도토리 이야기를 괜히 했네. 아니, 내가 아니요. 죽일 놈이지.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페이스북이 요즘에 사실 별로 안 좋아요. 네. 뭐 옛날 같잖아요. 저 같아도 저만 해도 페이스북을 안 해요. 요즘에 인스타지. 요즘에 인싸들은 인스타지. 저는 네. 인스타도 안 하고 SNS 자체를 요즘에 끊었어요. 요즘에 사실 인스타도 페이스북 거거든요. 페이스북 인수했으니까. 네. 그런데 요즘 그 커뮤니티 자리를 유튜브가 먹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겸 광고를 팔아 먹어야 돼서 이제 트래픽이 많이 나와야 네. 되는데 유튜브가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광고 단가나 그런 것들이 유튜브가 이제 훨씬 더 커지고 페이스북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라서 그럼 지금 페이스북은 옛날의 페이스북이 아니라 새로운 살거리를 그렇죠.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 요즘에 집중하고 있는 게 메신저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왓츠앱이라든지 네. 다른 쪽의 메신저들이 가지고 가는 거를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가 네. 좀 대신하면서 동시에 이제 추진하고 있었던 게 우리가 왓츠앱에서 거래를 하는 것처럼 페이스북에서도 직접 거래를 하는 기능을 만들자라고 야심차게 추진을 했었던 게 이 리브라 프로젝트가 이제 네. 추진이 됐었던 네. 겁니다. 그래서 리브라라는 거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가치가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법정화폐 담보 코인이랑 스마트 컨트랙트 모델이라고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 같은 그 거대 코인을 담보로 해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내가 이 큰 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나를 믿어달라라는 얘기거든요. 네. 파생 상품 미국의 네. 금융위기가 생각나는. 네, 대충 그런 건데 근데 비트코인을 뭘 믿고 그걸 하니까는 믿어달라 그러면 네. 비트코인 망하면 같이 그쵸. 망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비트코인 안 망할 거니까 우리도 안 망할 거야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런데 여기 그거는 그래도 더 그 거래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네. 바로바로 이렇게 내가 살 네. 때마다 네. 얘네들이 이걸 또 추가로 네. 구매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좀 믿을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법정화폐 담보 코인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테더가 있거든요 코인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달러 네. 기반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테더에서 자기네들이 발행한 만큼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안 확인해? 하는 거예요. 안 그러죠. 그걸 어떻게 확인해? 그걸 보유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어요 심지어. 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돈을 하는 것만큼 그거를 딴 데다 안 쓰고 우리는 그 돈으로 달러를 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회사인데 지금 당장 산 건 아니고 일주일 뒤에 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파생 옵션처럼 계속 레버리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법정화폐 담보 코인이라고 해도 또 조그마한 회사에서 만들어 놓으면 또 믿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페이스북이 하면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한 게 아니라 28개 이제 회사를 같이 끌어들입니다. 네, 컨소시움으로. 그래서 28개 회사, 28개 회사가 들어와서 한 회사당 들어오려면 1,000만 불 내놔. 1,000만 달러 투자하세요라는 방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회사가 뭐 코인베이스도 있고 뭐 근데 중요한 거는 마스터카드와 비자, 이베이, 페이팔, 스트라이프, 스포티파이, 우버, 리프트, 보다폰 같은 그런 그 기존의 그런 큰 회사들. 금융을 이제 움직이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은 그런 회사들이 같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나중에 우버 이거 리브라 사가지고 리브라로 결제하는 거 나오겠네.
그러면 그냥 리브라 사놓으면은 우버도 할 수 있고 비자 카드랑 연동돼가지고 비자 카드 되는 데서는 다 연동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리브라는 상품권이에요. 네, 그래서 먼저 사놔도 가치 변동이 없어요. 그렇죠. 가치 변동이 없는데 지금 리브라 프로젝트에 수많은 기업이 들어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은행에 수수료 내기 싫은 거가 커요. 그렇죠. 제가 얘기를 했던 게 그거예요. 수수료와 세금. 그러니까 수수료의 대부분은 사실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법정 그 화폐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 국가에 매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리브라를 이용을 하면은 리브라로 이런 그 많은 회사들,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페이팔 이런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가장 큰 자기네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거는 국가예요, 국가.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국가에서 자유로운 코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뭐 어디서 사업을 하든 어차피 돈을 리브라로 받으면 되는데 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리브라라는 것 자체는 미국의 거대 다국적 기업들만의 이득을 위한 거일 가능성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과연 좋아할 것이냐의 그러니까요. 문제가 생기는 미국 거예요. 정부는 결국은 일종의 조세 피난처를 국가가 아니고 화폐로 옮겨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야, 이거 저는 사실 여기에 수많은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여기에 다 들어왔다라는 거기서 안 좋은 냄새가 많이 난다는 느낌을 확 받아요. 그 회사들이 결국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렇죠. 더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여기다 들어오는 건데 여기에는 그러면 어떤 이익이 이게 이익이 된다면 누군가의 손해를 끼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손해가 기존 은행들이고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은 또 얘네들이 미국 회사들이니까 이걸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때는 처리를 할 방안을 고안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달러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의 기축 통화의 위치는 더 강건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페이스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그냥 우리가 디스토피아 게임에서 보던 초대기업, 신라 컴퍼니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허용이 만약에 된다면. 정말 너무 커져가지고 엄브렐라 뭐 이런 네, 엄브렐라. 네. 너무 커져가지고 페이스북이 미국이 너무 우리 사업하는 거를 너 방해. 나 본사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거기가 뭐 아일랜드 같은 데가 이제 딱 뛰어드는 거죠. 싱가포르 뭐 이런 데가. 로보캅 영화를 보면 네. 그 디트로이트 시장이 네. OCP 회장한테 덜덜덜 막 기잖아요. 막. 아 근데 너무 옛날 영화야 이거. 아 진짜 너무 옛날 영화야. 나는 얼굴이 확 정말 너무 옛날. 리메이크 됐어요 그거. 로보캅이 리메이크 됐다고요? 네. 네. 아 그래요? 언제 네. 리메이크 됐어요? 최근에 한 14년? 2014년? 아 그렇구나. 아 저는 진짜 제가 봤던 근데 되게 재미없어. 못 만들었어. 옛날 로보캅 훨씬 재밌습니다. 옛날 거 짱이에요. 네. 약간 그런 비판적인 네, 그렇죠. 폴 바우벤 감독인가요? 그렇죠. 네. 폴 버벤. 네. 그 감독이 원래 대부분 다 그런 약간 사회 비판적인 SF 그렇죠. 이런 거를 막 하는데 폴 버벤 에로틱한 것도 잘 찍었는데. 아. 근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우리가 SF 영화에서나 보던 기업이 국가 네. 위에 군림하는 네. 거를 꿈꾸는 모델 이런 냄새가 좀 잘 모르지만 그 냄새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페이스북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회사들은 그럴 거면은 기왕 어차피 누군가 누가 할 거면 총대를 메고 있으니까. 예. 기왕 그 총대 맨 애가 페이스북이야. 그러면은 할 만한 거 같은데라고 투자를 들어간 거죠. 심지어 지금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지금 당장은. 그런데 만약에 얘네들이 점점 이제 리브라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지금 $10,000,000 들어간 회사들이 나중에 뽑아먹을 수 있는 이익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리브라라는 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그 맨날 페이스북이나 미국은 마치 자기네들이 세계의 뭐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네. 그렇긴 한데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근데 본질은 어쨌더라도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아직도 지구상의 17억 명의 인구들은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받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계정만 있고 핸드폰이 있다면 은행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광고에 나갈 때 이제 약간 아프리칸들 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감성 이미지 뭐 전형적이죠. 미국 네. 기업들의 전형적인 전략이죠. 무슨 뭐야 유니세프 같은 광고처럼 내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은행 할 거예요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브라 코인을 산 사람들은 페이스북으로 전송을 하는데 국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내 돈을 가지고 그럼 리브라 코인 가상화폐 사가지고 리브라를 내가 미국에 있는 애한테 보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집에 있는 그 어른들이 뭐 미국에 자식을 유학을 보냈어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는 달러를 보내려고 하면은 은행에 가가지고 환전을 하고 네 그리고 은행을 통해서 가면은 뭐 은행 안에서는 또 스위프트라는 뭐 그런 시스템을 맞아요. 이용을 해가지고 은행도 그 스위프트라는 시스템에 보내고 거기서 또 뭘 해주고 하는 네, 그 그래서 보내는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를 다 알아야 네. 되고 예,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다 보면은 은행이랑 은행이다 보니까 되게 신원을 엄청 따지고 가서 막 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누가 누구한테 돈을 보냈는지를 중앙 그 은행에서 네. 막 기록을 하고 있고 네. 뭐 외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리브라는 내가 그야말로 환치기를 그냥 대놓고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내가 보내겠습니다라는 얘기라서 사실 이게 외환거래법에 우리나라에서는 위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전 높다고 봐요. 네. 그 나라마다 그런 법으로 이 리브라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리브라를 어떻게 막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이 리브라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이 외환거래법에 위배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리브라 못 씁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버 막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국가 차원에서 협조가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근데 문제 중에 하나인 그 거죠. 지점인데 그 지점이 리브라가 음성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도 리브라가 있어요. 가장 그럼 쉽게 쓰일 때가 일단 가치가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면 범죄 조직의 자금화 첫 번째, 두 번째는 불법 이주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 네, 지금도 환치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네. 불법 본국 송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그러니까 리브라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모든 코인들과 대표적인 코인들과 연동이 될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비트코인 사가지고 리브라를 사는 거죠.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으로 리브라를 사는데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리브라를 보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칼리브란가 하는 그 네. 계정을 자기 만든 다음에 하면 되는 거라서 이게 지금까지는 왜 해외 그 송금이 어려웠냐면 그 불법적인 그 음성적인 그런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국가들이 다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대놓고 뚫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되게 무서운 일이 무서운 일이에요. 네. 근데 제가 암호화폐를 정말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데 지금 예전에 이때까지 나왔던 비트코인은 일단 개발자가 누군지는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온 이더리움이나 그다음 2세대, 3세대 코인들 같은 것들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코인 개발자가 등쳐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 국민들을. 그렇죠. 근데 지금은 리브라부터는 거대 기업이 등쳐먹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라이엇 RP 충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RP로 우리는 스킨만 살 수 있었지만 이 리브라는 다 살 수 있어요. 이거 편의점에서도 거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데서도 그냥 카드 단말기 있으면 거래됩니다라고 돼버리면 우리가 삼성페이 쉽게 이렇게 됐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삼성페이에서 지금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토스 카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토스 카드는 토스에 충전을 해놓으면 카드로 그 결제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비슷하게 되는 거죠. 이제 칼리브라라는 걸 해놓고서 이제 칼리브라 안에서 이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게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던 암호화폐가 이런 식으로 발전해서 국가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어쩌면은 저는 그게 암호화폐를 좋게 보고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이익을 더 보고 싶은데 눈에 보이는 그 시장이거든요. 이게 스위프트를 이용을 해서 하는 그 외환 거래가 도대체 얼마나 오래된 구식 방법입니까? 이거 분명히 누군가는 이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날로 먹고 있는 그런 수수료를 받고 있던 그런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 지금 큰일 난 거예요. 분명히 이 압력에 못 이겨서 회사 나라들이 하나 둘씩 이게 개방이 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개방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까지 생각했냐면, 근데 이게 나와도 혹시 출시된다라고 해도 가장 심하게 반대할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 엄청 반대하죠. 네. 중국은 일단 이런 거 어차피 기본 보호무역 장벽 쌓고 있는데 리브라라는 게 들어와서 이게 거의 그냥 국가 간의 장벽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리브라가 나와서 정착이 되면 이게 시발점으로 중국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열릴 수도 있겠는데요. 북한은 일단 인터넷부터 대고 나서 인터넷이 돼야. 무시하나요 지금? 김정은 골드일 수도 있는데. 김정은이 아닌가? 알고 봤더니 사장님보다 롤을 잘해. 김정은 다이아 티어면 어떡하려 그래? 무조건 버스 타겠구나. 뭐 아무튼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이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죠. 이거를 막을 수 없는 이유는 이제 음성적으로 중국 안에서도 분명히 돈을, 특히 중국인들이라면 해외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중국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그 돈을 잃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 뭐 에셋 네. 파킹이라는 것도 사실 중국 부자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래서 그 선진국 안정적인 나라의 부동산을 엄청 띄워놓는 게 다 중국인데 우리나라도 제주도 한번 그랬었고 그 다음에 호주, 막 캐나다 막 이런데 부동산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갈 때가 다 그렇죠. 중국인들이 네. 중국 안에다 내가 번 돈을 중국에 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뺏길지도 모르고 네. 그 외국의 부동산을 사는데 안전한 나라,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뭐 이런데 그렇죠. 영국 이런 데다 부동산을 막 사놓는 네.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자기네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돈들이 자꾸 리브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분명히 중국은 잡아서 진짜 사형시킬 겁니다. 죽일 거예요. 그 걸리는 몇 명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빼내는 방법을 찾아내서 리브라로 차곡차곡 쌓아 놓을 수가 네. 있어요. 리브라로 뇌물을 주겠죠. 그것도 가능하고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이게 안 걸리는 관시 네. 아니야. 네. 그래 버리면 중국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음성적인 걸로 간다면 차라리 양성화해서 우리가 컨트롤 해보자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더 이상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그런 시스템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중국은 위챗으로 통일되어 있잖아요. 네. 위챗은 중국에서 보고서 컨트롤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중국인들이 과연 자기네들 안에서만 쓰이는 거를 원할까? 리브라라는 그런 안전하게 돈을 외국으로 보내가지고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외국에서 중국으로 보낼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이거를 안 할까? 라는 거는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삼성 빨리 이제 삼브라 만들어야지. 함부라. 갤럭시의 모든 이제 갤럭시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 브라 계열은 좀 그래요. 리브라니까 이제 삼성 삼브라. 삼브라? 괜찮은데? 아니, 갤럭시에서 갤브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스무리하게 가는 게 이제 그러면 옵티브라가 나오겠죠 LG에서. 지브라? 지브라. 브라지? 아니 근데 뭐 이런 거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결국은 돈을 국가가 아닌 기업이 통제한다. 이거 되게 무서운 위험해. 일이에요. 예, 위험해요, 맞아요. 위험해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럼요. 약간 그 진짜 SF 영화들이 많이 생각나고 지금 우리 파이널 판타지 7 될 수 있다니까. 그런 느낌도 네. 나고 저 그거 있잖아요. 막 그 만박 그 일본 만화 중에 네. 21세기 소녀. 소년인가요? 네. 막 이런 네. 그런 느낌 친구? 막 이거 친구 막 이런 느낌 막 나고 막 무서워 이거. 이게 저희가 그 역사적인 교훈이 있잖아요. 금본위제가 네. 어느 순간부터는 금 뭐하러 하고 있어? 돈 충분히 국가에서 보장이 되는데 라고 하면서 금본위제가 탈피가 되죠. 달러 본위제잖아요. 이 리브라가 정말 잘 돼가지고 리브라를 사람들이 쓰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달러를 버리고 리브라를 뭐하러 달러 본위제 합니까? 그냥 그때부터는 논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은행이 돼버린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리브라의 시도가 어느 정도 커지잖아요. 그러면 미국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들어올 거다. 당연히 들어가죠. 반드시 안 들어올 수가 없다.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있는 이 회사들 있잖아요. 다- 다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반 트럼프예요. 거기들은 다 트럼프 다 싫어요. 다 싫어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여기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공화당이 사라지는 그런 더 이상 이제 총기 협회보다 리브라 협회의 파워가 더 세질 가능성도 뭐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총기 규제 리브라가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웃긴 거는 이게 코인의 호재라는 거예요. 그쵸? 아 그럼요. 그게 진짜 너무 웃겨요. 난 지금 볼 때마다 너무 웃겨. 지금 코인판 진짜 장난 아니에요. 또 널뛰기 난리 났어요. 저 빗썸 계좌 살렸습니다. 살렸어요? 아 뭐야? 저 오늘 중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리플 들어가겠다고 와이프한테 허락 받았어요. 아 리플. 리플에 들어간다고? 아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 그 비트코인 이후로 교훈을 얻었어요. 네. 멍청한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뜨잖아요. 네. 주변에 싼 코인을 찾아요. 네. 싼 코인을 찾는데 그 싼 코인 중에서도 약간 이름이 알려진 걸 보니까 요즘 리플 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싼 코인을 노리는 그 사람을 등쳐먹겠다. 그렇죠. 저는 야 왜냐면 이거는 너무 여러분 떡상은 싼 잡주로 가는 겁니다. 개잡주로. 근데 그 사이에 그거를 등쳐먹는 님을 등쳐먹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리플이 500원 아래로 어떻게 떨어져요?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아니 제가- 그렇다고 리플을 산다고?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아니 저는 많이 갈 거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그 지금 제가 보니까 리브라 이거 보니까 조금 있으면은 언론에서 리브라 꿈쩍꿈쩍 이러면 이제 비트코인 웅초웅초 해가지고 갑자기 가면은 거기서 낙수 효과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낙수 이게 효과. 진정한 낙수 효과다. 그러면은 혹시 저기 뭐야 중국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게이머 걔 누구야? 인프? 인프가 그게 한 43층인가에 아이고 43층까지는 못 가죠. 43층 못 가요. 거기는 거기까지 구조대가 안 돼? 못 가요. 거기는 구조대가 못 가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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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그거랑은 이야기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아니 리플 혹시 그 얘는 구조할 수도 있나? 아유 안 됩니다. 구출될 수 있나 해서 이오스, 퀀텀 다 못 가요. 거기는. 제가 왜 이걸 알게 됐냐면 제가 그 예전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을 한번 했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 비트코인 스토리를. 제가 비트코인을 한 결혼하기 전에 결혼 자금이 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한 비트코인 한 300만 원어치 정도를 샀어요. 그랬는데 한 하루 이틀 지나니까 막 오르는 거예요.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고서 내가 결혼 자금 가지고 있는 거를 일단 잠깐 넣어가지고 불려볼까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요? 그때가 12월 한참 오를 때. 작년 12월? 재작년 12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천만 원 넘어가고 막 2,500 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막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때 그래서 700만 원을 해서 1,000만 원만 채우자 하고서 딱 채웠어요. 채우고 좀 있는데 그러게 1,000만 원이 1,100만 원이 되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1,200만 원이 되고 자고 일어나면 1,300만 원이 되더니 다음 날에는 제가 학교를 오는 버스 안에서 10분 정도 버스 타거든요. 누를 때마다 새로 고침할 때마다 20만 원, 30만 원씩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심 먹을 때가 되니까 1,000만 원이 1,600만 원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 그 뽕을 잊을 수가 있나? 2,600만 원이 되고 났는데 그때 빗썸은 한 번 다운이 되고 나면은 200만 원, 300만 원씩 빠지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때 1,600만 원까지 하고 점심 먹고 앉아가지고 보는데 다운이 됐네. 그러더니 딱 나오니까 1,30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자고 일어나니까 1,200만 원. 그러면 300만 원도 잃은 기분이에요. 그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1,100만 원에 빠져나왔거든요. 100만 원 이득을 받는. 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바닥으로 이제 계속 치고 내려갔던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1,100만 원을 빠져나온 다음에 그 1,100만 원 빠져나온 다음에 그 다음 그 주에 굉장히 많은 그 종교적인 반성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사실 종교인이라면 마음속에 그
가장 1순위를 하나님으로 두고 아 교인이에요? 네,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아. 마음속에 1순위를 하나님을 두고 뭐 그 2순위, 3순위를 이렇게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내 머릿속에 1순위가 코인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 코인을 넣어놓고 100만 원, 200만 원 오르고 떨어지는 걸 경험을 하면 자고 있다가 진짜 새벽 2시, 3시쯤에 살짝 정신 들 때 그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다시 자요.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자죠. 네. 주식 네. 장이 안 열리니까. 네. 근데 그쯤 되면 갑자기 얼마일까 하고 궁금하니까 바로 열어가지고 딱 보면은 1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100만 원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잠이 안 와요. 그 이후로 계속 이건 보고. 그래서 코인 좀비라는 네.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제가 한 일주일 그렇게 산 다음에 반성을 한 거죠. 아 제가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아 제가 뭐 하면서 그러고 나서 근데 리플을 다시 사게 그랬어.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교회 가서 일요일에 설교를 듣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이 대나무가 그 지하에서 뭐 9년인가 10년간 있다가 한 달 동안 하루에 30cm씩 증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대요. 그게 전문 용어로 뭐냐면 퀀텀 리플이에요. 근데 머릿속으로 코인이 가득하니까 퀀텀 리플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퀀텀? 지금이 그땐가? 리플? 그래가지고 속으로 그 1100만 원을 가지고 퀀텀 리플을 한 100만 원씩만 사둘까? 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머릿속에 마귀가 잠깐 들어가 네. 나갔네. 갑자기 네.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계시를 주는 거야. 개신가?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얘기가 퀀텀이랑 리플이 똥텀 똥풀이라고 하면서 이거 죽어도 안 오르는 그런 거. 그때 리플이 100원 막 이랬어요. 퀀텀도 막 1000원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살까 말까 하다가 100만 원만 살까 하다가 그 와이프한테 얘기하니까 와이프가 이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 나도 그래 교훈이니까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서 안 했는데 그 이후로 리플이 100원이 4천, 5천 원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쵸. 퀀텀 1000원이 5만 원, 6만 원 막 이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100만 원, 100만 원씩 넣어놨잖아요. 이 100만 원, 100만 원이 5천만 원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얘가 5천만 원, 얘가 5천만 원. 그래서 1억이 돼 있는 거예요. 200만 원이. 이런 상황, 이런 미친 장이 왜 일어나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1000만 원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가 많이 사기도 힘들고 올라가고 내려가 봐야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뭐 특히 리플 이놈은 리플이 정말 이놈은 심각해요. 개 심각했어요. 잡놈이거든요. 개 잡주거든요. 그러니까 100원이 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제가 그 배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파마 프렌치의 스리팩터 이런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망하지 않는다면 잡주가 수익률이 높다는 게 있어요. 그게 이론적으로 그 투자 이론에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가 증명이 돼 있어? 아 진짜로 죽지만 않으면 잡주가 수익률이 더 좋아요. 통계적으로. 아니 근데 그거는 죽지 않는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지 그러니까 않는다. 그거는 굉장히 편향된 이론이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한 거는 개잡주 중에서 그나마 굉장히 중에 안 죽을 애를 안 골라야 죽을 돼. 애가 주 왠지 중에 안 죽을 애를 골라야 돼. 왠지 개인적으로는 리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명하죠. 리플은 네. 유명하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그 제 말 듣고 막 집 살 거 해서 1억 원 갖다 받고 이런 사람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거 제가 말도 안 그 돼.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한 거 아니고 저는 그냥 아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보아하니 곧 개잡주를 노리는 그런 멍청이들이 들어올 시장에 거다.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럴 거라면 한 대충 한 뭐 버려도 상관없는 그런 한 100만 원 용돈벌이 선에서 그런 목표는 한 뭐 노트북 하나만 살까? 뭐야? 수익률 200%? 아, 300. 진짜 이거 300. 아 원래 이거 잡주 아, 그렇게 맥북 먹으려는 정도 거야. 가야지. 정말 이 사람들 정말 상종을 못 하겠구만 이거. 잡주는 원래 그렇게 세상에 먹는 이런 사람들이 거예요. 있어 이거. 잡주를 산다는 얘기는 대박 내가 노린다는 뭐 세네 배 거예요. 노린다는 얘기죠. 네, 제가 세네 배는 봐야죠. 한 네, 세 배, 그렇습니다. 300원, 500, 1,500원 정도. 아 종교인 1,500원 종교인이. 아 제가 봤을 때 저는 1,500원까지 가다가 1,000원 무너진다 싶으면 갖다 그냥 팔 거고요. 네, 올라갔다가 1,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을 개인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저도 요즘 나름 벤처에 가까운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똑똑하고 멍청한 것도 중요한데 행동력이 더 중요해요. 아 맞아요. 행동 굉장히 중요하죠. 똑똑한 느림보보다 멍청한 행동력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카스맨님 이 말 사이에 멍청한 똑똑이들, 멍청하게 부지런한 사람들은 먼저 이거 보자마자 바로 샀어요. 그럼요. 바로 빠졌어요. 그 리브라 얘기 나오자마자 왜 비트코인 그렇죠. 가격이 올라갔겠어요? 그냥 다른 건 불안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비트코인 사는데 만약에 비트코인 막 올라가잖아요. 제가 느낀 건데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때도 야 다른 거 불안해서 어떻게 비트코인이나 사? 그랬더니 야 비트코인 1,300만 원씩이나 하는데 그거 어떻게 사? 저기서 파는데 뭐 사면 되지. 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코인 사는 사람들은 야 그 비트코인 야 그래도 오르면 수익률은 똑같잖아. 야 2배는 먹어야지. 1,300만 원이 언제 이게 코인- 2,600만 원이 되냐? 이 얘기를 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코인판에 있는 사람의 마인드가 정말 정상 생활인 사회인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100만 원 정도는 그냥 저는 넣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 거예요. 살다가 그냥 리플이 많이 올랐네? 라는 얘기 들리면 그냥 그때 정리하겠다. 야 그게 되면 하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게 안 돼. 아니, 근데- 사람이 리플 얼마지? 똥 쌀 때 계속 봐. 모바일로 워낙 잘 돼 있어. 이 화폐 그 거래소들이 모바일 맞아요. 잘돼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리플 네. 떨어지고 있대요. 급격하게. 아직 안 샀어요. 떨어졌을 때 사는 거예요. 물타기 몰라요, 물타기. 아니 제가 왜냐면은 확인했는데 오는 길에 확인했는데 오늘 10% 떨어졌더라고요 리플. 저는 똥풀을 기다립니다. 똥풀을 사서 리플로 팔겠다. 금풀까지는 아니고 똥풀을 사서 리플로 팔겠다. 그런 생각하고 이러다가 있습니다. 이제 시사건건 한 3달 좀 지나면은 구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씨 나 거기에 지금 3층에 있는데 왜 여기는 고가사다리 차가 없나요? 왜 3층도 왜 안 오나요? 그러고 5층에서 있겠죠. 3층 정도면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하고. 네. 근데 어떻게 난 카스맨님이 종교인지까지 몰랐네. 네, 저는 대충 얘기 들어서. 네. 그래요? 영신목님이랑 할 때는 많이 얘기를 안 했어요. 교회 다니시는 건 네, 알고.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종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술 잘 마시던데. 뭐. 그럴 술 수 돼. 네. 술잘 먹으면 돼. 술잘 먹으면 되는데 술 마시면은 뭐 교회를 다니든 뭐 절을 다니든 저는 근데 상관없습니다. 차라리 네. 종교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저랑 잘 맞아요. 저는 저는 그냥 저는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세요. 저희 위에 집에 그럼 신방 목사님도 오시고. 집에 투장로. 그렇죠. 저희 뭐 그런데 저는 교회 잘 안 갑니다. 저는 지난번에는 헐스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안 다니다가 결혼을 조건으로 뭐야? 결혼을 하려면 근데 저는 원래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네. 네, 그리고 좀 생각을 하고 다녀야죠. 있다가 다녀야죠.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진심으로 다니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네, 그렇게 갔다가 진심이에요. 뭐 믿게 되는 거죠. 저도 결혼은 성당에서 했습니다. 극한의 이득층이라서. 성당이 너무 싸요. 막 비교할 수 없이 싸요. 멋있어. 성당이 멋있어. 네, 좋죠. 성당 이게 나쁘지 스타인드 않아요. 클라스 이런 데가 딱 있어서 아. 되게 멋있어. 이렇게 운치 있어. 성당 결혼식. 우리 그쵸, 그쵸. 극한의 이득충 김태희 비 커플도 가회동 성당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성당에서 결혼식 하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집 산다고 그러는데 요즘 그래서 둘째는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원정 있죠. 출산으로. 뭐 할리우드 진출이라고 하는데 굳이 뭐 임신한 상태로 가가지고 헐리우드 준비를 할 이유가 있나?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죠. 자, 아무튼 요 두 번째 이야기 리브라. 페이스북이 만든 암호화폐. 네. 이게 페낫괴. 그냥 가볍게 넘길 만한 사건은 아닌 것 같은 약간 SF 네. 영화로 따지면 그 터미네이터로 따지면 스카이넷? 그 시작 약간 이런 서막을 울리는 그런데 그런 느낌도 들어. 약간 소름 끼치는. 다시 원 주제인 이걸로 돌아와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원래 우리나라의 벤처 기업 중에서 일본, 미국 송금을 할 때 비트코인 이용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던 기업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크게 뭐 좋게 얘기를 해서 핀테크고 나쁘게 얘기하면 환칙이거든요. 네. 비트코인을 이용 환칙이지, 환칙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가만히 정부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규모가 너무 커지거나 그러면 좀 이렇게 규제가 들어갈 계획인가? 규제가 들어갔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리브라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
미국의 페이스북이잖아요. 우리나라 정부는 막은 적이 있는데 리브라를 과연 똑같은 이유로 막을 수 있을까? 규제가 가능할까라는 것도 저는 좀 한번 볼 근데 법한 것 저는 같아요. 이제 리브라 쪽에 들어가는 트래픽을 저희가 특유의 코드를 이용해서 걸러낼 수 있다면 그런데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리브라가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벤처들이 이게 오케이가 되면은 너도 나도 환치기. 그렇죠. 그러니까 더 저렴한 수수료로 더 한국인 특화된 서비스를 환치기로 제공을 하면 우리나라는 그 구글보다 네이버가 살아남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그 한국화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면은 외화 송금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핀테크 기업들이 하는 걸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완전 분산형처럼 다운로드를 받아서 리브라를 보관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저는 이제 출입국 인천공항에서 USB랑 메모리를 검색을 해서 그거를 꽂아서 확인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네. 외국에 돈 들고 나가는 그것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먹고 네. USB를 콘돔에 싸서 먹고 가서 싸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마약보다 훨씬 안전한데요? 훨씬 안전해요. 터져도 이거 말하지 말고 내가 할 걸. 가져가 맨날 돈이나 있어. 씨. 가져가 돈이나 있고 얘기해. 가져갈 돈? 그러니까 외국에 가져갈 돈이야? 외국에 가져갈 돈이 많아야지 이거를 에이씨. 홍보하지.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달에 통장에 진짜 4자릿수가 찍혔어요. 그래요? 리플 사실 건가요? 아니요, 통장에 4자릿수 리플 하나 살 수 있어. 5자리로 만들 수. 리플 네 진짜 자리요? 4자리가 찍혔어요. 저 통장에 잔고가. 저는 그 1,000만 원 단위인 줄 알았는데. 아니 정말 진짜 1,000원, 4,500원인가 있어요 지금. 그래요? 제가 오늘 저녁을 사든지. 네. 마무리 좀 할게요. 네, 리브라 우리나라도 만들어야 된다. 삼브라 텐션 개쩔었네. 삼브라 삼성 만들어야 된다 이거. 쉬워요. 삼성페이에다가 불화만 넣으면 되죠. 그리고 지불하는 망할 거다. 그리고 갤럭시에다가 핸드폰을 보관할 수 있는 거 딱 만들어 놓으면 완벽하죠 뭐. 자 어떻게 될지 아무튼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마무리 했고요.